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즉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장에 진입해서 빨리 성공하는 케이스하고 고생을 많이 하다 성공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R&D 기간이 긴 비즈니스, 뭐 의학 이런 산업 말고 빨리 시장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서 사업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도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그랬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면 서로가 편해요. 사업하는 저도 편하고 우리 고객도 편하고 우리 팀원들도 편해요. 왜냐?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보이고 회사의 가치가 커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거 돈이 그 벤처 창업팀은 월급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복지 가지고 살합니까? 라면 먹어도 해요. 근데 일이 진행되는 게 안 보이는 순간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프라이오리티가 중요한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무조건 탑 프라이오리티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믹서기를 만들든 차를 만들든 웹서비스를 만들든 보험이나 금융 파이낸스 상품을 만들든 뭐가 됐던 간에 시제품을 빨리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으면 종이에 그림 그리세요. 이거 색연필로 칠해서. 그게 프로토타입이 되겠죠. 넘겨가면서 보게.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저 프로토타입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말이 길어. 막 설명해야 돼. 이번에 제가 핸드폰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터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기기부터 막 들어. 손으로 막 움직이고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아이폰인지 누가 알아요? 네. 아이폰 내놓고 써봐라. 그럼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팀원과 얘기하기, 우리 팀과 외부와 얘기하기. 그래서 그냥 닥치고 만드세요. 그냥 프로토타입을. 근데 프로토타입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에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겠다라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반면으로. 그래서 이해되시죠? 엔젤 투자를 받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서비스가 프로토타입도 없어요. 근데 엔젤 투자를 받는다는 건 사기치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눈에 보여야지 고객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저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오니까 느끼겠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야 진짜 우리가 뻘짓 썼다.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데 시간을 다 쓴 거예요. 그 기간을. 그냥 바로 저거부터 할 걸 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 손익분기점이거든요.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면은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 비로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 대한 피드백은 프로토타입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대로 피드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막 디자인하려고 해요. 근데 막 제가 말로만 설명해요. 막 이런 유선형 곡선에. 그러면은 거기서 얻는 피드백을 제가 쓰면 안 돼요. 잘못된 정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나오는 순간 빨리 시장에 내놔서 빨리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빨리 맞춰 나가는 거죠. 실제 이렇구나 해보니까. 저희는 악성 댓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악성 댓글을 줄이는 거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세컨 골이고요. 첫 번째는 방문자가 느는 거였어요. 이건 저희가 예상 못했어요. 처음에 저희의 모든 포커스는 악성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라이브에 설치하니까 방문자가 는다는 게 그 모든 웹사이트의 설치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악성 댓글을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나서야 그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맞춰 나갔죠. 이제. 그런 다음에는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됐든 혹은 광고를 붙이든. 그렇죠?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소위. 그럼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뭘 하냐? 모든 창업팀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저희는 처음에 22만 원씩 받았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10,000원씩 30일에서 주말 빼고. 어쨌든 20만 원씩 받는데 서버 비용 얼마 들고 한 달에 뭐 한 200~300 쓰네. 그럼 한 달에 200~300을 들어오게 먼저 만드는 거죠. 물론 지금은 훨씬 수천만 원 나가죠. 한 달에 수천만 원 나가는데 그럼 수천만 원 또 맞추는 거예요. 들어오게. 이게 CEO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돈을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순간 저희는 작년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 순간 여러분한테 뭐가 주어지냐 CEO한테 자유가 주어지냐 자유.
인간은 자유 없이 살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해요. 무슨 자유냐?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저 브레이크 이븐을 못 맞추는 순간 뭘 하냐? 모든 IT 업체는 용역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딴 걸 해요. 남의 일을 해요. 그럼 회사 가서 일하지. 내가 여기서 왜 남의 일을 창업해서. 뻘짓을 하는 거예요. 뻘짓을.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 특이하다. 페이스북이다. 브레이크 이븐을 지금 맞추지 않고 아예 후순위로 밀린 다음에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가 클수록 사용자가 100만 명일 때랑 1억 명일 때랑 가치가 완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그럴 때는 투자 받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브레이크를 맞춰야 돼요. 브레이크 이븐을. 모든 서비스. 그래서 저 때부터는 정말 자유로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왜냐? 똔똔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때도 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저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2번과 3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저 때가 투자의 적기죠. 원래 이건 제 의견이니까 알아서 필터해서 들으세요. 엔젤 투자도 되게 중요하니까. 투자를 받는 가장 좋은 룰은 뭐냐면요.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될 때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어떤 협상이나 니고시에이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심리적인 데도 긴 하지만은 저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레비뉴가 생길 때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본 뼈대가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인 줄을 어떻게 얘기해요? 프로타입만 가지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지분 20% 2천만 원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걸 하려면은 브레이크 이븐 되고 나서 그럼 이제 투자를 받는 적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미국처럼 근데 시리즈 A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저희가 볼 때 핵심이라고 본 건 뭐냐면은 저희가 언론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좋은 게 있습니다. 설치해 보세요라고 할 때 모든 기존의 시장에 있는 플레이들 반응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믿냐.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 회사는 관계도 없고 게다가 나이도 어려 경험도 없어. 서비스도 불안정해. 그렇죠? 그래서 소위 스테이크홀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유무형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 어떤 정부에 있는 사람, 우리 서비스랑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도 있고 고객사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삼성그룹의 홍보팀의 홍보팀장이 고객이기도 하죠. 이런 연관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브랜드가 신뢰를 쌓아 나가야 돼요. 점점. 그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엔 저 트러스트를 회사 M&A 할 때 돈하고 바꿔치는 거예요. 저 트러스트를. 그래서 저 트러스트 빌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도 맨날 페이스북이 불안정해. 페이스북 회원정보가 밖으로 나가. 그러면 저 트러스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믹서기를 했는데 믹서기에 막 칼날이 막 튀어. 막 손 베고 막 안 되잖아요. 저 트러스트를 고객하고도 쌓고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쌓고 우리 팀 내부에서도 쌓아야 돼요. 이 아이템이 맞았다라는 거, 필요한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구나. 트러스트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학이나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는 확률이거든요, 확률. 제가 학고를 받지 않을 확률, 이번 학기에. 한 4%, 5%, 한 70%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크다는 거는 제가 학고를 받을 리스크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벤처 창업이 하이 리스크란 얘기는 뭐냐면은 벤처 창업을 해서 제가 투입한 노력 대비 훨씬 많은 리턴, 훨씬 많은 잉여이익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3년 들이고 한 5년 들이고 한 10억을 썼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15억이야. 그럼 그렇게 그냥 크진 않은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110조죠, 110조. 8년에서 110조예요. 그런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리턴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하이 리턴인 모든 비즈니스는 하이 리스크였다는 거예요. 로우 리스크는 당연히 로우 리턴으로 갑니다. 로우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일어날 확률이 많은 거. 제가 이렇게 모든 세상의 일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되게 평균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말은 로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가 내년 말에 제가 요트를 타고 제 요트를 사서 세계여행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2년 2기.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해. 그러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뭐 사기, 도박, 복권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결국 하이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하이리스크를 원한다면. 그래서 되게 당연한 세상의 룰이라는 거. 예. 세상은 불공평한데 이 원칙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은 거죠.